현대인의 스마트폰은 하루에도 살 수 없이 울립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다를 떨기도 하고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죠. 서로의 소식을 나누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일. 이처럼 통신이란 정보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통신수단은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죠. 지금의 우리는 정보가 곧 가치로 이어지며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와 통신 기술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초연결 사회의 구현이 통신 기술과 통신 장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지난 30년간 진화를 거듭해온 통신 기술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걸까요?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등장이 의미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5G 시대를 누리게 될 우리는 통신 기술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선 제24회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으로도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와 동시에 휴대가 가능한 개인 전화기가 등장했습니다. 벽돌처럼 생겼다고 해서 벽돌폰이라고 불리던 모토로라사의 휴대폰은 이동통신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당시 공중전화 통화료가 2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240만 원의 휴대폰 가격은 대중화로 이어지기에 커다란 장애물이었죠. 통화만 가능하던 1세대 휴대폰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전달하기 때문에 잡음이 심하고 혼선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주는 CDMA 방식이 도입됐는데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줄임말인 CDMA는 휴대폰이 통화자의 채널에 부여된 고유 코드만을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비유하자면 같은 공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대화를 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과만 소통할 수 있는 셈이죠. 88년 올림픽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동통신을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단말기들은 뭐 1kg짜리 이런 전화기였고 차량에 탑재된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입자들도 많지 않았고, 근데 그 올림픽을 지나자마자 이렇게 그 가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디지털 방식으로 CDMA라고 말하는 걸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했고, 그게 이제 2세대라고 말하는 것들이고요. 우리나라는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며 2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2세대 휴대폰은 그 크기가 획기적으로 축소됐고 안정적인 통화 기능 외에도 문자 전송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단문이지만 엄지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문자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됐죠. 각 통신사마다 휴대전화 앞 세 자리가 서로 달랐던 시대. 통신사의 경쟁력은 곧 통화 품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휴대폰의 통화권 이탈 상태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휴대폰의 통화 품질은 세대가 지날수록 급속도로 향상됐습니다. 2000년대 초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WCDMA와 CDMA 2000이 상용화되면서 음성과 문자 그리고 영상 통화가 가능해졌죠. 본격적으로 데이터의 유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인터넷과 연결된 휴대폰을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게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크게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3세대부터 속도가 좀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데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2세대 때는 물론 영화를 내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12시간을 걸립니다. 영화 한 편 내려받는데. 그런데 이제 3세대가 되면은 8분에서 45분 정도 걸리는 속도죠. 그리고 4세대가 돼서는 이제 22초에서 1분 30초 정도 걸리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전송 속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통신 속도의 단위는 bps입니다. bps는 1초 동안 송수신하는 비트 수를 나타내며 데이터 전송의 빠르기를 평가하는 단위입니다. 세대별 이동 통신 방식의 전송 속도를 살펴보면 1세대를 제외하고 2세대부터 약 100배씩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진 3세대부터 휴대폰이 스마트함을 입기 시작했죠. 3G 폰의 또 다른 특징은 유심 칩이 삽입돼 있다는 것입니다. 유심은 가입자 인증을 하는 역할과 교통카드 등의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범용 IC 카드 기능을 하는데요. 가입 정보와 주소록 등 사용자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유심 칩만 옮기면 곧바로 새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3세대부터 지금의 스마트폰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서 0과 1이라는 부호로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 뒤로 발전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서부터 통신이라는 것이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데이터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디지털 컨버전스하는 세상이 됐는데 사실 이동통신이 크게 발전한 건 바로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 또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통신기기와 컴퓨터가 융합한 겁니다. 바로 거기서 스마트폰이 탄생한 거죠.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데이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CDMA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표준이 등장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LTE입니다. LTE는 Long-Term Evolution의 약자로 오랫동안 진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기존의 시스템을 발전시킨 기술이라는 것이죠. LTE는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 사용하고 있는 WCDMA의 후속 기술로 기존 3G 통신망과 연동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G LTE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3세대보다 12배 이상 빠르며 이는 고화질의 영상과 네트워크 게임,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각종 서비스의 환경 조건을 구현합니다. LTE는 이후 광대역 LTE, LTE-A 등으로 발전하는데요. 10MHz의 대역폭의 1차선 도로가 LTE라면 광대역 LTE는 2차선 도로를 확장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LTE-A의 경우는 분리된 1차선 도로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통신 방식은 적용 기술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파수 대역폭을 넓혀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는데 차선이 3차선이라고 한다면 차선 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선 폭에 해당하는 게 이제 대역 폭이 되고 전체 고속도로가 우리가 이동통신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인 거죠. 대역 폭은 하나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역 폭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세대에서는 1.25MHz, 3세대에서는 5MHz. 이게 대역 폭이 넓어지면 차선 폭이 넓어지면 차가 한 대 가다가 두 대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대역 폭이 넓어지면 그 보낼 수 있는 전송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보를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주고받기 위한 이동 통신 기술의 진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ICT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지나온 발자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0년간 4번의 세대를 거쳐 발전해온 통신 기술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켜왔죠. 그리고 이제 5G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경매 대상은 5G 주파수 대역.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확보에 주력한 대역은 전국만 구축에 유리한 3.5GHz 대역이었는데요. 정부는 3.5GHz 대역을 10MHz씩 28개의 블록으로 쪼개 블록 단위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경매 결과 5G 주파수 최종 낙찰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조 6천억 원. 주파수 할당이 결정됐다는 건 5G 상용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주파수. 5G란 과연 무엇이기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사활을 거는 걸까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G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 네트워크를 한층 뛰어넘는 기술입니다. 5G의 최대 전송 속도는 20Gbps, 4G보다 무려 20배가 빠릅니다. 데이터 처리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고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의 개수 또한 4G의 10배 이상으로 10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 지연 시간을 1ms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신뢰도 저지연 서비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도입될 수 있는 그 자율 자동차 간에 이제 통신을 하는데 1초만 돼도 사실은 브레이크 못 밟으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방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아주 그 응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무지하게 많은 그 디바이스들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그 집적도를 가진 IoT 서비스들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5G의 또 다른 특징은 주파수 대역입니다. 주파수 경매에서 볼 수 있었듯 5G는 3.5GHz의 고주파와 28GHz의 초고주파 대역을 사용합니다. 주파수의 높고 낮음은 고주파와 저주파로 이야기하는데요. 저주파는 파장이 길어 멀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동통신은 주로 저주파 대역을 사용해왔죠. 반대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파장의 전달 거리는 짧아집니다. 즉, 초고주파 대역의 5G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 아주 낮은 주파수 대역이 가장 활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동통신의 2세대에 활용된 800MHz 대역이 그래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3세대에는 2.1기가 대역, 4세대에는 이제 2.5기가 대역으로 왔는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야기한 대로 도달하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짧아진다는 거는
기지국이 아까 말하는 그 관장할 수 있는 기지국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낮은 주파수 대역은 이미 여러 시스템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5세대에서는 또 다른 주파수 대역을 찾아간 거죠. 현재 저주파 대역은 이미 포화 상태 때문에 비어있는 고주파 대역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전송 거리가 짧은 고주파 대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용한 것이 바로 안테나 기술입니다. 5G는 고주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크기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데요. 100여 개의 안테나 소자를 활용해 단말기들의 위치를 고려한 전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대역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보완한 5G는 초고속, 초저지연성을 지닌 강력한 통신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4G LTE보다 최소 20배, 최대 50배의 속도를 구현하고 단말기와 통신사 간 신호 간격인 지연 시간이 0.001초라는 건 5G가 휴대폰과 컴퓨터의 속도 스펙을 이미 넘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뭐 무인이동체, 뭐 예를 들면 드론, 자율주행 차, 로봇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쓸 수 있을 것 같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통한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시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런 AR, VR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됨으로써 뭐 좀 더 재미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G의 가능성은 연결성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콘텐츠와 5G의 융합은 사람과 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이어줄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세대 통신 기술과 만났을 때 그 가치가 배가 될 분야에 대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에 쓰는 영상 표시 장치 HMD를 착용하는 순간 가상현실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VR 기술. 눈앞에 펼쳐질 세상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현실의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영역일 수도 있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진짜 그곳에 서 있는 듯한 몰입감은 마치 우리가 순간 이동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VR이 가상의 공간을 구성하고 가상 공간 안에서의 체험을 강조했다 하면 소셜 VR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실제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스포츠 경기를 함께 본다든지 영화를 즐긴다든지 공연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게임을 같이 즐기는 것들이 가능해져서 실제의 사람과의 관계가 가상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VR은 우리 생활과 산업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실감형 게임은 젊은 세대의 핫한 놀이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2020년 전 세계 VR 게임 시장이 30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 만큼 VR 게임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VR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VR 가상 훈련은 이러한 사고 상황을 재현하고 대처 방법을 익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죠. 특히 VR의 활용도가 점차 커지며 시선을 끄는 건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기존에는 HMD를 착용한 사람이 홀로 가상 현실을 즐겼다면 이제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이들이 같은 가상의 공간에 모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VR 기술의 진화는 5G의 특징인 연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량의 PC에 선으로 연결해서 HMD를 쓰고 지정된 공간에서만 현재 즐길 수 있다고 하면 5G가 되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선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용량의 컨텐츠를 아주 초고속으로 받고 그다음에 원격에 있는 사람과 실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VR 기술과 5G의 만남은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속에선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약 7억 2천만 개의 픽셀 정보를 본다고 합니다. 시선을 사방으로 돌릴 수 있는 360도 환경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최소 25억 개의 픽셀을 볼 수 있는데요. 시각 영역을 넘어 사람의 감각을 가상으로 구현하려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하는 통신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초고속 통신 기술. 그것이 바로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VR 산업이 5G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5G가 상용화되면 저희가 스타워즈에서 홀로그래픽 원탁회의를 보시는 것처럼 저와 뉴욕에 있는 친구가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현재의 영상통화나 전화가 미래의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한 홀로그래픽 영상통화로 진화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5G와 무인 이동체의 융합 기술을 연구하는 한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군집 비행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드론. 여러 대의 드론이 따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 통신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인데요. 드론과 같은 무인 이동체가 5G와 융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5G가 되면 이제 과거에 4G에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무인 이동체고요. 예전에는 이제 4G 기술이란 게 사람의 일반적인 통화를 위한 기술이었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5G는 기계를 위한 무인 이동체를 위한 그러한 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걸 통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인 이동체 제어나 뭐 드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조종하며 즐길 수 있는 장난감 드론부터 하늘을 누비며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광활한 자연을 담아내는 촬영용 드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재해 지역에서 활약을 펼치는 구조용 드론 등 드론의 활용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드론은 무인 비행을 해야 하는 특성상 5G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매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과 통신 기술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드론은 상공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무선 조종기로 드론에 특정 신호를 보내면 신호를 받은 센서들이 드론을 제어하며 하늘을 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드론은 더욱더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수신기에 전송해 주는가 하면 코딩을 통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며 정해진 경로를 따라 비행합니다. 특정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고 목표물을 추적하며 비행하는 드론.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선 통신입니다. 이 드론과 PC 간의 통신을 위해서 2.4GHz 대역, 즉 이제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와이파이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 드론에서도 마찬가지로 PC에게 자기 자신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드론이 뭐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는 이제 각도는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또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드론과 PC의 통신, 그 가운데엔 통신 모듈이 있습니다. 각각의 통신 모듈은 PC와 드론에 부착돼 데이터를 주고받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드론이 현재 위치 정보를 PC로 전달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드론이 가야 하는 경로를 설정해 다시 드론으로 전송하는 건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론과 통신 기술의 융합이 중요한 것이죠. 현재 드론의 무선 통신 방식으론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더 빠르고 지연 현상이 거의 없는 5G 기술이 적용된다면 드론은 한층 진화할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드론쇼는 5G와 드론의 융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5G 환경이 구축되면 반경 1km 내 100만 개의 기기가 동시에 접속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그 속도가 기존 LTE에 비해 현저하게 빨라지는데요. 수천 대의 드론이 통신하면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일사불란한 비행.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의 장점을 가진 5G 기술과 드론의 융합이 이루어낼 결과입니다. 자율주행 차나 드론이 이제 여러 대가 날아다니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면은 그 물체들끼리 통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존의 4G 기술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5G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5G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 가로 세로 그러니까 1km 평방미터에서 100만 개의 노드들을 연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훨씬 많은 그런 커넥티비티를 5G가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5G와 융합된 무인 이동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동체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기술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선 축위 기술입니다. 드론이 보낸 신호가 수신기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 두 기기의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인데요. 드론의 상대적 위치를 알고 정확한 비행 경로를 설정해 줄 수 있죠. 드론 실험장 내부에도 이제 앵커라고 하는 고정된 좌표를 가진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고요. 이 센서들한테 드론이 각각 신호를 받아서 신호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 드론이 그 앵커로부터 거리를 알게 되고요. 그 거리를 이용해서 드론이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측위 기술은 내비게이션,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의 분야에 응용돼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활용해 위치를 측정합니다. 이 방식은 GPS가 닿지 않는 구간이나 통신이 사물의 이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위치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5G 시대의 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연구팀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치 제어 기술과
근접 사물들 간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협력 추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 제어 융합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 5G의 상용화가 일어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드론으로 특정 위치까지 배송물을 보다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드론 택배가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건물입니다. 경찰을 대신해 범죄 우발 지역 순찰을 돌며 위급 상황을 빠르게 전송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5G는 신속함과 안전이 우선되는 분야에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드론에도 그런 5G 모듈을 탑재하게 된다면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통신이 불안정한 부분도, 신뢰성 부분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에도 뭐 카메라 같은 부품을 달게 되면 이제 카메라 영상이 굉장히 용량이 크잖아요. 용량이 크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 처리도 조금 힘들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5G 모듈을 뭐 탑재를 해서 이제 저지연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이제 예를 들면 VR, AR 이런 영상도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도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 자율주행 자동차와 함께하는 생활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사람의 도움 없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스스로 처리하고 움직여야 하는 이 차량은 5G의 힘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차가 알아서 스스로 자기 위치 찾아가지고 충돌 안 나게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5G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이 끊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통신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통신 시스템의 어떤 그 성능이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향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은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로 주변 차량이나 물체를 인식하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주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 제어하며 움직이는데요. 만약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기기 제어가 늦어진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기들을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V2X 기술이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차량,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가 소통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통신망에 수많은 기기가 연결돼 서로 소통하고 그들이 전해주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선 그만큼 빠르고 많은 기기의 연결이 가능한 5G가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는 그 주변 차량들 간에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거리라든가 아니면 그 차량 간의 속도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른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그런 통신보다 그 전파 전송 속도가 아주 빨라지거든요. 자율주행 차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가장 크게 각광받고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엔 5G와 재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태풍, 홍수, 지진, 하일 등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조난사고를 당해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줄이는 방법,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시간 내에 구조를 하고 치료하는 것인데요.
5G로 인한 각 분야의 융합으로 빠르고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난자 구조는 조난자를 발견하고 조난자의 위치로 긴급 구조대를 투입하여 응급 조치 후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상황 발생 초기에 조난자의 위치를 빨리 찾는 것이 상황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화된 네트워크 인프라와 ICT 기술력을 결합하여 개발한 재난안전 플랫폼을 활용하면 재난 상황에서 조난자의 위치를 빠르게 발견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5G 시대의 구조 현장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부상을 당한 한 남성. 상공을 누비는 비행체가 휴대폰 신호를 기반으로 조난자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조난자 탐색 반경이 좁혀지면 드론이 출동해 상세의 위치를 파악하고 드론이 전송한 위치를 로봇이 받아 지상의 조난자를 찾아냅니다. 조난자를 발견한 로봇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조난자의 위치를 구조센터에 알리는데요.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은 AR 글래스를 착용해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전달합니다. 고화질의 영상을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를 도울 수 있습니다. 5G 기반의 재난안전 플랫폼을 통해 4K UHD급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공유가 가능하고 수미리세컨드 수준의 지연 시간을 요구하는 실시간 원격 제어와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1초가 소중한 재난 상황에서 통신망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5G로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5G 상용화는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며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꿔갈 것입니다. 5G가 줄 수 있는 기술은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용량 혹은 초고속, 초저지연, 다량의 접속을 가질 수 있는 디바이스들의 숫자를 지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주는 우리 생활에 주는 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환경이라든가 뭐 그 공장 자동화라든가 노인 문제 해결이라든가 노인 문제 혹은 뭐 요양 문제, 헬스 문제 이런 것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과 몇 해 전 4세대 이동통신 LTE 시대가 열렸습니다. 1980년대의 1세대 아날로그 통신보다 100만 배 빠른 꿈의 이동통신 시대에 들어선 것이죠. 이제 속도만 강조되던 시대를 지나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5G 시대가 그려낼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환자의 기본 건강 정보를 체크하고 상태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의사. 로봇 원격 제어로도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의사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로봇에 전달해 시차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5G 환경에선 초저지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각 지역연합 대표들은 바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홀로그램으로 회의를 통해 업무를 처리합니다.
특히 단순한 홀로그램이 아닌 실감형 홀로그램은 사람의 오감 정보를 모두 전달해 먼 거리를 오가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는 듯 원활한 회의를 돕죠. 속도와 전송 용량 면에서 크게 발전된 5G가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5G는 단순히 무선 이동통신 기술이 아닌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우리 삶 속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5G는 좀 더 이제 어떤 사물들을 위한 그런 통신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도 많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좀 더 재밌어지고 안전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세상들이 열릴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용자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외에도 제조업, 농업, 미디어, 헬스케어, 교통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음성통화에서 영상통화까지 통신기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누려온 우리 앞에 또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를 구현할 새로운 통신기술의 등장. 그 실체를 볼 순 없지만 5G는 더욱 많은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텐데요. 분명한 것은 이 차세대 통신기술은 이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